최강시사 여름 특집, 오늘은 박지원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굵직한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용진 기자께서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도 잘 모릅니다. 이 해례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해석한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에 만들어진 창제 원리라든지 한글의 사용법을 예를 들어서 하나씩 쉽게 설명했다, 뭐 이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한글을 창제한 지 3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1446년 세종 28년에 발행이 된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딱 두 가지 판본이 있는데요. 1940년에 경북 안동에서 발견돼 가지고 이제 현재 간송미술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간송본,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주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 한글에 대한 여러 일본 학자들의 음해가 계속돼 왔었다고 그래요. 일본의 그 신대문자라는 게 있는데, 그 신대문자를 본떠서 만든 것이 한글이다라는 주장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런 음해를 완전히 반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가 바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해례본을 찾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많이 노력했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딱 두 개가 남았다고 하고요. 이 상주본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지금 현재 소장자인 베이키 씨가 고향집을 수리하던 중에 발견을 했다라면서 지역 방송에 소개를 하면서 처음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박지훈 변호사께서 대부분이 훈민정음 해제본 상주본 소장자 베이키 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 집행을 막아달라고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그렇죠. 이 소송에서 법원은 상주본은 국가 소유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애초에 왜 이런 분쟁이 생긴 겁니까? 이 재판이 3개가 진행됐습니다. 크게 보면요. 첫 번째로 베이키 씨를 공개를 하니까 이 조모 씨라는 고서적 판매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무슨 소리 하냐, 이거 우리 서점에 있던 거다, 베이키가 이걸 훔쳐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형사고소를 합니다. 절도죄로. 그래서 베이키 씨는 형사고소를 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소유권은 내 조모 씨 내 거기 때문에 민사소송적으로 이걸 달라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소송에서 절도죄는 무죄가 나는데 소유는 조모 씨께 맞다라고 판결이 나요. 참 특이하게 우리 형사 민사가 달리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제이 심슨 사건 같은 경우도 형사에서는 그 오 심슨이 무죄가 됐지만 민사에서는 졌죠. 똑같은 그런 결론이 났는데, 그 와중에 조모 씨는 사망을 하게 되고요. 사망하기 직전에 이 상주본을 국가에 주겠다라고 기증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 그 기증의 의사표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국가 거기 때문에 베이키 당신이 국가한테 이걸 반납하라 소송을 제기를, 뭐 이런 소송인데, 그 소송에서 대법원은 결정적으로 이거는 국가께 맞다라고 지금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이 국가 소유로 판결을 내렸지만, 네, 내렸죠. 이 소장자인 베이키 씨는 계속 1,000억 원 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1,000억을 주면 돌려주겠다. 이런 입장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1,000억 원을 달라고 하는 건 어떤 계산이 1,000억이 이게 아마 이게 있어요. 무가지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무가지보.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보물이다. 무가지보니까 1조 원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감정 평가를 했던 사람이 감정 평가를 좀 제대로 제대로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직지심절 집지심체 요정, 집지심경이 그게 한 8천억 정도 되니까 8천억, 예. 이거는 더 가치가 있으니까 1조 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대로 감정한 건 아니에요. 그 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1조면 10분의 1 1,000억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가 베이키 씨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문화재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사실 이게 값으로 칠 수 없는 건데, 그렇죠. 값으로 칠 수 없는 건데 굳이 돈으로 매긴다면은 그래도 1조 원은 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는데, 이것이 그럼 1조 원, 그럼 나 1,000억 내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겁니다. 저도 그 문화부 장관을 하면서 보면은 그렇죠. 하셨죠. 문화재의 가치는
계산이 안 되는 돈으로 거예요. 따질 그렇죠. 수 그게 돈으로 무슨 뭐 따질 수 있는 게 이게 아니죠. 뭐 종이 한 장에 얼마고 뭐 글자 네. 한 장에 얼마 따질 수가 없는 건 사실은요. 이 사실 그 해례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특히 상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학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옆에 메모를 남겨둔 내용이 있다고 그게 그래요. 중요해요. 예, 그게 정말로 중요해서 이 학술적 가치가 너무 무궁무진한 것인데 이걸 돈으로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이분은 돈의 가치를 좀 따지고 싶은 것 같아요. 이 문화재 위원들은 설득이 안 됩니다. 네. 자기들이 결정하면 그거예요. 어떻게 됐든 문화재청은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금전적 보상을 통해 상주본을 회수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러니까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데 만약에 소유권이 조 씨나 아니면 배 씨한테 있었다면, 개인한테 있다면 그분한테 돈을 주고 우리가 좀 받아올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데 국가가 어떻게 국가권을 돌려받는데 왜 돈을 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돈을 조금 주더라도 좀 회수를 해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들리는 바에 따르면 최대 50억 원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배익기 씨가 그 정도는 어림도 없다. 네, 1,000억 달라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부를 했다고 하죠. 국가 입장에서는 문화재보호법상에 포상금이 1억이 최대입니다. 네. 1억 정도 주는 게 우리 국가 법에 맞는 거고요. 만약에 한다면 50억 얘기는 뭐냐면 독지가가 좀 기부를 해서 그 뭐 민간에서 기부를 해서 그 금액을 합쳐서 배익기한테 주고 배익기 씨가 그 그 상주본을 내는 거, 그 방식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금액도 안 맞아요. 1,000억 달라는 사람한테 50억이 뭐 그런데 되겠습니까? 문제는 배익기 씨가 1,000억을 내라 네. 이렇게 하면서 대법원 판결에도 버티기를 한다고 합니다. 숨겨놨어. 이거를 지금 11년간 검찰, 뭐 경찰, 법원 뭐 다가 찾아봐고 뭐 배익기 씨 집 다 디벼봤고 벽장도 뜯어봤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형사 소송을 할 때 압수수색을 한번 했던 압수했거든요. 모양이에요. 근데 했는데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더라는 없어요. 겁니다. 아, 당연히 그러면 그 1,000억짜리를 집에 놔뒀겠습니까? 딴 데 놔뒀겠죠. 심지어 논두렁 밭두렁을 다 다 뒤졌다는데, 예. 없습니다 지금. 근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 그래서 벽지 뒤에 그러니까 숨겨놨다가 해체를 해서 벽지 뒤에 숨겨놨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2016년에 불이 한 번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주본의 일부가 불에 타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해례본이 없어졌나 보다라고 하니까 1년쯤 뒤에 이 배익기 씨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사진을 공개합니다. 불에 조금 탔던 거, 예. 밑에 조금 탔던 걸 공개를 해요. 요즘 뭐 국회의원 출마하는데 돈 안 들어요. 그런데 왜 1,000억씩이나 요구하는 투표율 많이 받으면 15%인가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당시 그 공약이 그거예요. 오로지 그 상주본에 대한 그 이것을 이렇게 국가에 기증하겠다. 내가 당선되면 기증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게 집행을 법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끝까지 숨기면, 그리고 또 무서운 거는 이 사람이 화가 나면 그걸 정말 훼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법하고 지금 현실하고 괴리가 생긴 거예요. 법에서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배익기 씨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버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많은 전문가들은 배익기 씨를 조금 이렇게 달래자라는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랬다 저랬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형사소송 항소심 판결을 할 때는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나 무죄로 풀어주면 이거 한번 국가에 기증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무죄가 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 무죄를 뭐 굳이 그것 때문에 된 건 뭐 증거 때문에 됐겠지만 실제로 증인들 나오고 하는데 약간 법원에서는 배익기 씨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려요. 그 이유가 뭐 추측을 할 수 있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배익기 씨를 유죄하는 것보다 그 상주본을 찾는 게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익기 씨가 그걸 지금 안 내놓고 있다, 이런 겁니다. 아무튼 어찌 됐든 상주본을 배익기 씨가 감춰놓고 있고 네. 문화재청은 어디에 숨겨놨는지를 모르고 예. 배익기 씨 자체가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죠. 반환에 대한 합의는 영 불가능한 겁니까? 글쎄 뭐 지금 그 문화재청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 소통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설득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좀 강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 일단 강제 조치보다는 설득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부분에서 뭐가 또 이렇게 잘 풀리면 그렇죠. 갑자기 톡톡 내놓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런저런 가지고 이분의 감정 일단 이분이 감정을 많이 다치셨기 때문에 그 찾기 위해서는 그냥 그렇게 좋으신 분이면은 국회의원에 한번 당선시켜서 뭐 비례대표 찾는 말씀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것도 비례대표요? 괜찮겠네요. 비례대표. 예. 그 민주평화당에서 혹시 비례대표. 그러시면 우리 민주평화당 거기까지 여지가 없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주본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네.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 은닉이라든지 손괴 이런 걸로 검찰 고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나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증거 부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만 알고 있고요. 본인이 이걸 가져가서 정말 뭐 불에 태워버린다든지 그래 돼버리면 사실은 그 사람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그렇죠. 돼버리기 때문에 정말 계속 우리 장윤기 기자도 좀 설명을 했지만 결국은 좀 설득을 해서 어느 정도 금전적 보상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좀 설득시키고 뭐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면서 그 상주본을 찾아가는 게 뭐 국회의원은 뭐 안 되겠죠. 그런 거는 좀 본인 생각이 같고 그렇게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저는 또 말이 안 그런 되는 요구니까. 사람을 또 어떻게 또 예. 한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좀 그걸 확보하고 해소하는 게 정말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달래서 해소하는 게 달래야 가능해요. 됩니다. 그 예. 이게 지금 십몇 년 동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진짜. 중요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너무 베이키 중요하니까요. 씨도 예. 이성을 찾아서 국가에 돌려주는 것이 좋다. 네. 또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돌려주십시오, 백기 씨. 예.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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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지훈 변호사.